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6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하메네이 제거 작전, 그리고 핵시설 타격, 이런 초유의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실험, 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후에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 공격까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격은 누구일까요? 바로 김정은입니다. 다음은 김정은이냐 이재명이냐 했는데 김정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며칠간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요. 우리는 전투를 지속하면서도 또 다른 전투, 북한의 전투를 치를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비장한 어조로 미국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자들한테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4일 미국 시간으로 4일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다시 하메네이의 아들로 뽑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 지도자를 지금 새로 뽑는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요. 북한도 겨냥을 한 겁니다. 불법 핵 개발국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너 뒤통수 조심해라. 아니 앞통수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날 역시 전쟁부 장관, 미국의 전쟁부 장관은요.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처리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란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걸까요? 바로 불법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위협적인 존재다. 본토라든지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핵무기 쏜기만 하면 니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런 것으로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 시간 끌기용 협상을 하면서 뒤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한테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 김정은 만나가지고 아 그래 너가 비핵화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줄게. 그래 너희들은 공격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한 발언, 이재명이 어제죠. 바로 국무회의에서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득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었는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박박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완전히 패싱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이재명은 완전히 패싱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든지 그래서 두 사람 간에 톱다운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 평화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참수작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북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북한은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느냐. 아, 큰일 났다. 이란이 저렇게 당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어떡하지? 이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제거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은 야 나도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메네이 제거 작전이 북한 지도부에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로 이어져서 북한이 이 하메네이 제거 작전 이후에
하루 동안이나 입장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야, 여기서 입장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러다가 다음 타격 우리 아니냐? 그리고 아무리 핵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도부가 사망하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망하면 저 핵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사건 발생 직후 극도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그렇게 세게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을 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지금 다른 소식들 북한과 관련돼서 많은 취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더 놀랬다는 겁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찾고 이런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들어보고는 미국의 정밀 타격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도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이 방송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끊어가지고 이 소식이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요 지금 애매합니다. 핵이 있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 핵을 가지고 위협했다가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붙을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과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와 밀착을 하게 되는데 밀착하면 할수록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니들 밀착해? 그럼 니들도 같이 가는 거야.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분명히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야기했듯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 미국으로부터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월에 중국 시진핑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한과 미국이 좀 탑다운 방식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가 김정은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하메네이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북한한테는 들릴까요? 재명아, 제발 입 좀 다무고 있으면 안 되겠니? 지금 나도 조심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 말은요.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한마디 한 거죠.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제거 작전을 하면서 미국을 건들면 끝장난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준 건데 한국이 지금 다음이 북한이다. 그런 소리 이상한 소리다. 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을 감싸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요.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가적인 기질이 있는데 협상가로서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최고의 지렛대로 이용해서 그 협상을 타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 사건 이후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김정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다음은 북한이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은 안전하다는 식의 보증을 서주는 것.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속을 긁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한테 먼저 화낼까요? 이재명한테 먼저 화낼까요? 바로 이재명한테 먼저 화낼 수밖에 없죠. 동맹이라더니, 니들 우리 동맹이라더니, 내가 지금 전 세계 핵을 없애가지고 안정망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니들은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평화를 그냥 무상으로 승차하느냐? 그리고 북한의 핵에 관련해서도 니들이 바로 밑에 있는데 우리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핵 북한의 핵에서 보호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해? 방위비 올려. 아참, 그리고 그 전에 선불 내놔. 관세 더 올릴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이 미국의 안보의 우산 안에서 평화로운 소리만, 헛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니들이 왜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핵 우산을 만들자고 하고 왜 이러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재명 너 어떻게 할 거냐? 돈 내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나도 만나봤어. 김정은은 나의 협상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이란과 똑같이 핵을 안 만들겠다고 하면서 시간 끌면서 핵을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 나는 못 봐줘. 그러니까 김정은이 선을 넘으면 나는 김정은을 공격할 거야. 그리고 김정은과 지도부를 없앨 거야. 왜냐? 핵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명아, 네가 이걸 알아야 된다. 네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고 대변인 노릇을 할 때는 너는 더 크게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드는 진짜 평화에 네가 동참을 해야지.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재명한테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매우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김정은한테도 다음은 네 차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방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패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미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싱이 곧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만 패싱되고 김정은 다음에 이재명이 제거되면 좋겠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예 한 사람을 위한 법, 사법 3법이 결국 이재명의 재판을 하지 않는 법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재판소원법부터 시작해서 법 왜곡죄 처벌법 그리고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언법까지 지금 3법이 통과됐는데 결국엔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재명이 또 하나 수를 썼는데 지금 국민권익위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가 했던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공무원이 이해충돌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충돌 행위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 바로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전현희는 근데 어떻게 했죠? 추미애 편을 들어줬죠. 자, 그런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누구를 앉혔느냐? 이재명은요. 바로 이화영 변호인 출신을 앉혔습니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의 정의련 변호사를 앉혔는데 이 정의련 변호사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화영의 사건이 그러니까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거 이재명에게 이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을 보고했다고 말한 것 그것은 검찰의 회유 작전 연호해 먹어서 회유돼 가지고 한 가짜다. 검찰의 사건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애초에 기피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아무리 이재명이 보훈성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 연수원 동기, 변호인 출신 등 그런 사람들을
전문성이 없는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자리는 피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매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화영의 지금 김성태의 녹취록이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는 단 한 번도 이재명한테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성태는 누구한테 돈을 줬다고 했죠? 바로 북한한테. 왜?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데 통행료 달라고 하니까 북한한테 직접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 조작됐다고 나오고 있는 그 녹취록은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준 건데 이게 조작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정일영 변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일영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한마디로 재판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금 재판도 중지되어 있지만 조희대가 재판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이화영을 기소했다. 이것을 국민권익위가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재판 또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재판을 안 받으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 갑니다. 이명박도 그랬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전부 다 그때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사를 다시 법을 만들어서 가고 다시 특검을 만들어서 가고 이재명도 그렇게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희대가 하루라도 빨리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재개를 열어가지고 이재명을 보냈으면 하지만 이 조희대가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고 있으면 있을수록 조희대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재명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분명히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재명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재명이 법을 가지고 이재명 무죄법을 사실상 만들어서 법을 피하지만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 분열에 의해서 또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 미국에 의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만 하면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내부 분열로 갈 수 있다. 왜 내부 분열로 갈 수 있느냐? 김어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중동 상황에 대해서 대책하는 회의가 없어서 불안하다. 이재명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가 즉각 국무총리실에서 입장을 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어준은 어떤 편인가요? 이재명을 비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재명을 만들었던 이 유튜브들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수를 가지고 있는 김어준이 비판을 하니까 이재명의 지지층에서도 일부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다음 권력으로 정청래를 내세우고 있고 여기에 유시민, 문재인, 조국까지 함께 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친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남국 요즘에 김남국을요 남국 불패라고 하더군요. 청와대에서 현진우나 그리고 훈식이 형 이렇게 실세 놀이하고 있다가 사퇴하고 나서 몇 달 되지도 않아가지고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왔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선 투견을 갖다 쓰면서 이 김어준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맞고소까지 하고 있는데 장경태도 그렇게 당 안에 두는 것은 이재명을 위해서 싸워줘라
이런 것을 지금 포섭하는 얘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송영길이 인천 계양 을에 다시 가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영길 올드보이 대 현직 대통령의 이 사람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재명이 과연 과거에 이심송심했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졌을 때의 그 경선에서의 보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친 이재명으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넣을 것이냐, 여기에 또 정청래가 빠지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친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친명에 대비해서 오히려 반명이 지금 뭉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열들 어느 신문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 이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각종 언론에서는 민주당에 이런 거 보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좌파들이 제일 재밌는 신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아일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가요. 한겨레보다도 더하게 왼쪽에 가서 서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김성태는 애초에 이재명한테는 돈을 안 줬다. 왜? 대북 송금 사건이란 건 북한에 줬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인데 이거를 동아일보는 사설로 써가지고 이재명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좌파들이 동아일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새로운 좌파들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자, 조중동이라는 이 보수 정론지라고 했던 사람들 다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언론이 썩어가지고 이재명 편만 들고 국민의힘은 분열시키고 그래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적인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패싱되고 이재명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열해서 이재명은 간다. 그리고 이재명 관상을 보면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